오늘 할 거는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할 겁니다. 보신 적 있죠? 그럼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감정가하고 최저 입찰 금액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감정가라는 게 있고 최저 입찰 금액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걸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기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빠진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 입찰할 때 우리가 얼마를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실거래가 그리고 전월세,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가격, 그리고 대출이 얼마만큼 가능할까, 또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, 또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까, 혹은 여기서 얼마나 내가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늘 경매를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금액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실투자금,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요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낙찰가하고 취득세, 그리고 각종 비용, 이거는 내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. 근데 대출을 받고 또 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비용을 빼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 얼마가 있으면 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세금 부분 취득세를 보시면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돼요. 지금 취득세가 내가 지금 경매 입찰을 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1에서 3%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이걸 내가 진짜 입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냥 어바웃으로 빼놓고 이거는 그냥 잠정적으로 넣어놓고 계산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법인은 12%죠. 법인은 취득세가 12%예요. 되게 비싸죠. 그런데 반대로 법인은 나중에 우리가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도 12%밖에 내지 않습니다. 얼마가 내든 12%만 내요. 근데 개인은 뭐 50% 가깝게 내죠. 뭐 48%, 뭐 47%. 그래서 법인으로 많이 한다.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하고 주택에 매매해서 토지 건물이 있죠. 그러니까 토지하고 농지가 있는 거예요.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. 뭐 다른 땅은 뭐 대부분 뭐 대지인데 토지가 나오고 거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거의 찾기 힘들 것 같고 농지를 가끔 할 수가 있어요. 뭐 지분 경매라든지 뭐 등등등 어떤 이유로 뭐 재개발이든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, 내가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3%냐 1.5%냐 그 부분 차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처음이니까 아마 토지보다는 주택을 보게 될 것 같고, 또 만약에 뭐 연습 삼아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땅 사놓고 싶다라고 하면 농지,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출 가는 금액은 우리가 은행 직원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라고 어바웃만 잡는 거지 정확한 건 사실 다 다르거든요. 금융사마다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물건마다 다르고. 근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가격은 법원 감정가 60% 그리고 낙찰가 80%는 얼마 전에 그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봤던 금액이에요. 이 금액이라고 해요. 근데 이거는 외부적인 거고요. 세금하고 대출 금액을 잘못 산정을 하면요. 나중에 세금 때문에 신용대출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왜? 내가 가진 자본은 이미 다 차버렸으니까.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법무비용은 그 등기비용 등 해서 낙찰가의 1에서 2%고요. 이것도 결국에는 법무수수료만 제가 나타낸 거예요. 예전에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은 수수료 얼마 드리면 돼요 하면 법무사에서 매매가의 4%요 5%요 이렇게 어바웃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러면 거기 안에는 취득록세, 예전에 취득록세라고 했는데 취득세하고 법무수수료하고 그리고
주택채권 매입 그 수수료하고 다 포함된 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지금 법무 비용만 순수하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1에서 2%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명도 비용은 우리가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거기 있는 세입자라든지 소유자들을 내보낼 때 강제 집행 비용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집행관 비용, 그리고 인건비는 이제 거기에 이삿짐 센터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. 뭐 5명, 6명 오는 게 아니라 한 10대 명씩 옵니다. 거기, 그리고 뭐 컨테이너 비용, 그리고 트럭 비용, 뭐 이런 비용들이거든요. 그리고 기대 수익은 원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죠. 뭐 예를 들면 매매한 다음에 난 1,000만 원을 남길 거다 라든지 뭐 500만 원을 남길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. 지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그 외에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. 인테리어 비용, 수리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. 근데 결국엔 인테리어라는 거는 꾸미는 거고요. 수리는 고치거나 교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안 꾸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고칠 필요 없다 그러면 수리 비용이 없겠죠. 근데 통상적으로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일반적인 경매 뭐 하시는 분들은. 근데 저는 일부러 좀 나눠놨어요. 나눠놔서 봐야 되는 부분이 그 앞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요.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할 때나 아니면은 낙찰을 받았을 때 보는 건데 현관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집을 살펴볼 때 그 순서대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. 제가 들어가면서 순서대로 보는 거를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순서는 그냥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.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런 집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잖아요. 그렇다고 뭐 임장을 많이 갈 수도 없고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을 많이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모델하우스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. 모델하우스를 가면은요. 그 유니트라고 하는 그 현관문부터 들어가서 쭉 보게 되는 그 동선을 잡아주는데 거기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, 분양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내 도우미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. 여기는 뭘로 됐고요. 어떤 부분이 마감이 어떻게 됐고요.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. 안 썼고요. 그러면은 내가 집을 보는 순서가 생겨요. 그래서 모델하우스 많이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모델하우스를 또 가게 되면 장점이 지금 유행하는 디자인을 알 수가 있어요. 자재도 알 수 있고. 그러면 내가 이 모델하우스를 가서 어떤 브랜드, 또 어떤 스타일,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. 또 그 모델하우스를 지금 지어 놓은 것처럼 그 유니트 들어가는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처럼 아파트가 건물이 건축이 될 거잖아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 뒤, 2년 반, 빠르면 1년 반 뒤에 지어지는 거예요. 그럼 그때 입주를 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유행은 바뀌지만 최소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하우스의 유행은 최소 3년은 간다. 거기서 5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지금 유행하는 거를 내가 빌라나 오피스텔,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때, 요런 포인트를 둬서 리모델링이나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하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인테리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매매도 더 잘 이루어질 거고.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꼭 방문을 자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을 방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간을 뺏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. 그러면 저는 부동산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음료수라도 사드리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거고, 만약에 뭐 분양 상담사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라고 합니다.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모델하우스 가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저도 처음에 부동산 할 때 모델하우스 되게 많이 다녔어요.
일부러. 도움 진짜 많이 돼요. 실투자금은 낙찰가, 그리고 취득세, 각종 비용에서 대출하고 임대보증금을 뺀 거를 우리가 실투자금이라고 하고, 이 실투자금을 예측을 잘해야 우리가 로스라든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입찰가는 결국에 시세에서 수익금을 뺀 거고, 입찰가는 반드시 시세보다 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끔 보면 뭐 감정가에 102%, 110%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시세가 올랐거나 아니면 정말 그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에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음으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수가 있고, 그 사람들이 상위금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365 월세 통장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져왔는데요.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표현도 되게 쉽고, 그리고 권리 분석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쉬운 물건에 대한 거를 본인 경험을 토대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 경매를 이제 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, 근데 이분 거를 읽고 놀랐어요. 왜 놀랐냐면 여성으로서의 그런 디테일, 또 여성이 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책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추천드린 책하고는 초보분들, 처음 접하시는 분들, 특히나 20대, 30대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나 좋은 책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,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있어요. 도서관 가셔서 빌려서 보시면 좋고, 빌려보시고 너무 좋다 그러면 사서 보시면 됩니다.